우리나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는 사면 한 석 달 있으면 한 20-30%가 그냥 뚱 떨어져. 왜냐면 석 달 있으면 고장 나니까. 알다시피 말도 안 되는 옵션 같은 비싼 것들 있잖아. 알칸타라의 선바이저가 뭐 문제성이 뭡니다. 아무리 리콜들이 많잖아요. 그 리콜 오는 것들이 자동차 가격 많이 떨어지는 건 대부분 하이라인에서 풀 옵션 자동차들. 옵션 같은 거는 맨 처음에 살 때는 오케이 스포츠카, 하이퍼카 요런 자동차들은 살 때 옵션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포르쉐를 살 때 PTS 특수 컬러 제작할 때나 아니면 뭐 요런 카본 파이버 시트 뭐 요런 거를 바꿨을 때는 중고차 살 때도 그거를 찾아봐요. 뭐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이런 거를 다 찾거든요. 그런 것들은 프리미엄 붙여서 팔 때는 더 높지만 럭셔리 자동차들 아니면 그냥 일반 분들이 타는 자동차들 예를 들어서 뭐 S클래스나 뭐 그랜저나 뭐 이런 자동차 옵션이 풀 옵션 되면은 팔 때는 그 옵션들은 똥값이 돼버려. 예를 들어서 그랜저를 샀는데 그랜저 깡통 있고 그랜저 풀 옵션이 있는데 엔진이랑 체시는 다 똑같은데 여기는 뭐 마사지 해주는 의자도 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별의별 거 다 있는 거 요런 거는 끝에 보면은 그냥 낭비예요. 많이 쓰지도 않고 특히나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는 분들 그렇게 추워지지 않기 때문에 윈터 패키지 같은 이런 거 필요 없는 것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살 때 대부분 깡통은 딱 중간층 사면은 그 옵션 같은 거 나중에 낭비돼 갖고 팔 때 똥값 돼 갖고 받지도 못하는 자동차들보다 3만 불짜리 자동차 갖고 2만 3천 불짜리가 자동차 있으면 끝에 가서 팔 때는 그 2만 3천 불 자동차가 한 3, 4년 있다가는 16,000불, 15,000불에 팔 수 있지만 그 풀 옵션에 있는 것도 한 16,000불에서 15,000불 되는데 똑같거든요. 왜? 사람들은 끝에 보면은 중고차 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자동차 매일 쓸 자동차들은 그런 옵션 같은 거 많이 따지지 않고 자동차 상태가 좋고 키로수만 낮으면 그게 더 좋거든. 자동차 회사들은 돈을 어디서 버냐면 그 옵션들에서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애프터 서비스에서 서비스할 때 그런 부품 같은 거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R&D랑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몇백만 대는 몇십만 대를 판 후서부터 돈이 이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숫자의 자동차를 팔아야지 이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옵션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알다시피 말도 안 되는 옵션 같은 비싼 것들 있잖아요. 보면 말도 안 돼. 어떤 것들은 뭐 특히 뭐 폴시 같은 거 뭐 알칸타라의 선바이저가 뭐 600불 막 60만 원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되잖아. 똑같은 건데 가죽하고 이거하고 사실은 가죽이 더 비싼데 이거는 알칸타라에서 더 비싸지고 그냥 바꾸는 건데 벌써 있는 거에서 바꿔서 껴주는 건데 요런 옵션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맨 처음에 차를 샀을 때 옵션은 너무나도 풀 옵션 난 그런데 형 나는 이걸 원해요. 풀 옵션 원하거나 이거 계속 탈 거고 나중에 진짜 10년 후에는 그거 얼마큼 되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정도로 그냥 즐겨 쓰면 괜찮지만 대부분 5년에 한 번씩 자동차를 바뀌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풀옵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뭐 돈이 많아갖고 뭐 계속 1리스 하다가 또 2리스로 얹혀가고 이런 분들은 내가 뭐 한 달에 돈 내는 거 자동차의 끝판의 가격이 중요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가 한 달에 낼 수 있는 게 나한테 편하면 됐다. 나는 상관없다. 하지만 그거 하나하나 계산하게 되면 나중에 돈이 주머니에 새 나가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딱 하려면 살 때 옵션 제일 많지 않은 거 쓸데없는 옵션들은 빼버리고 하고 또 플래그십 자동차 머세디스 벤츠는 S클래스 제일 많이 떨어져. 벤츠 하면은 벤츠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자동차들은 뭐 세단은 지금 C클래스, E클래스인데 이제 얘네들이 돈을 많이 만들어주는 건데 얘네들은 이 플래그십 S클래스는 있어야 되는 게 이미지, 머세디스 벤츠 이미지. 이 자동차는 많이 타기 때문에 키로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많이 탔지만 그래도 이건 많이 인기가 있으니까 또 다른 데서 산단다네. 사람들이 되게 웃긴 짐승들인 게 뭔 게 이 사람 안 타면 나도 타기 싫어해. 이 사람 타는 거 보면 나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나는 지금 그거랑 달라요. 난 다른 사람 타는 거 뭐든 내가 타는 걸 좋아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람 타는 건 나도 타고 싶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BMW 또 7 시리즈 그것도 플래그십이잖아. 확 떨어져요. 8 시리즈도 그렇고 높은 자동차들은 대부분 떨어지는 대부분 중간치 자동차들 중간치에서 조금 더 밑 요런 자동차들은 덜 떨어져요. 가격이 덜 떨어져요. 제네시스 같은 것도 보시면 많이 떨어져 중고차. 그런데 소나타나 아반떼 같은 거 보면은 2,500만 원 주고 샀는데 1, 2년 있다가 아직도 1,900만 원 뭐 이렇게 팔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돈 많이 넣으신 분들은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2억 5천 주고 나중에 1억 9천에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 아니고 2억짜리 자동차를 레인지로버 사잖아요. 레인지로버 또 말이 나왔네. 죄송합니다. RR 레인지로버 사면은 뭐 2억짜리 사잖아요. 그럼 2, 3년 있다가 팔려고 그러면 그건 1억 4천 3천 많이 떨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rule of thumb 법 중에 하나는 내가 이거 제일 좋은 거 갖고 있을 거야. 죽을 때까지 갖고. 그럼 사세요. 하지만 난 이거 좀 타다가 팔아서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보다 대부분 중간치 아니면 바닥이 더 덜 떨어져요. 돈 맨 처음에 내보내는 것도 덜 걸고 나중에 건지는 것도 더 많이 건져요. 왜냐면 덜 더럽기 때문에. 이게 뭐 수학하시는 분들 다 생각해보면 알 거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계시니까는 통합해서 말해도 돼요? 네. 자, 일단 자동차가 떨어지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자동차 너무 많이 많은 자동차야. 그리고 또 아까 많이 안 떨어지는 자동차는 대부분 문제성이 없는 자동차. 많이 만드는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들이 대부분 이제 뭐 한정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스포츠카 위주로 말하는 거. 대부분 뭐 스포츠 트럭이나 스포츠카나 뭐 스포츠 컴팩트나 뭐 이런 거 한정판으로 만든 자동차들도 있겠지만, 자 일단 우리 그런 차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래도 이 자동차는 사서 오래 타도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거, 기록이 좋은 자동차 이런 것들은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브레이크다운이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자동차를 샀을 때 누구나 자동차 돈을 잃기 싫잖아요. 내가 돈을 잃기 싫는 거는 어떻게 머릿속으로 정리하냐. 내가 자동차를 10년을 탔을 때 그 자동차를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자동차를 10년 동안 탔는데 그 자동차가 한 40% 가치가 떨어져. 그렇다면 그 자동차가 600만 원이야. 10년 있다가 600만 원 주고 이 자동차를 팔 수 있다는 거는 40%만 떨어졌다는 거는 야 10년 사이에 1년에 40만 원밖에 안 쓴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1년에 40만 원밖에 안 쓴 거야 이 자동차를 살라고. 뭐 기름이랑 이런 거 연비 빼놓고 자동차 가격에서 그냥 자동차 가격만 봤을 땐 1년에 40만 원, 6개월에 20만 원, 3개월에 10만 원, 한 달에 3만 원 내고 쓴 자동차입니다. 그거는 이긴 거예요. 자동차 렌트해도 한 달에 3만 원보단 더 많이 나가잖아. 알죠? 그렇다면은 일단 자동차가 문제가 없어야 돼. 항상 자동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현대나 기아나 뭐 쌍용이나 페라리나 포르쉐나 벤츠나 BMW는 누구나 다 시간이 가면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시험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피드백 때문에 여기서 회사가 더 상승하는 거고, 1000년도 자동차를 사면은 거의 이제는 대중들한테 팔면서 이제 1년 동안을 감시하는 거야. 문제성이 뭔가. 한번 리콜들이 많잖아요. 그 리콜 오는 것들이 오너들이 컴플레인하는 걸 다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요게 문제가 많구나 하면서 이제 거의 시험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기아 카니발 그때 2015년도인가 나왔을 때 탄 거 와! 첫 세대 그거 새로 뉴 카니발 했을 때 문제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바꿔서 1년 탄 다음에. 근데 두 번째 탄 거는 문제 나 그걸 4년 탔거든요. 저번 달까지 탔는데 문제 하나도 없었어. 제네시스 G70은 1세대가 사실은 훨씬 더 저는 2세대보다 이쁘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디자인 자체로 뭐 똑같은 차긴 하지만은 범퍼리나 이런 걸 봤을 때 1세대가 훨씬 더 통합성도 있고 테마 자체가 훨씬 더 through and through, it's a way better design. 그렇기 때문에 저는 G70 1세대를 만약에 사신다면 중고를 사실 거면 맨 마지막 그 G70 2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자 이거는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 만든 Ford Ranger 픽업 트럭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동차는 진짜로 중고를 사더라도 특히나 6기통 말고 4기통 후륜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중고를 700~800만 원 주고 사더라도 그 자동차는 진짜로 10년 있다가 한 500만 원 받을 것 정도로 문제가 없는 자동차입니다. Ford Ranger 픽업 트럭 될 수 있도록 수동 아니더라도 그럼 오토를 4기통 사면 문제가 아예 없고 6기통도 기록이 되게
되게 센 자동차. 그 자동차는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아니고 80년대 후반부터 쭉 아예 변화가 없었던 자동차입니다. 왜? 고장나지 않으면 바뀔 필요가 없다. 요런. 그리고 또 포드를 또 얘기를 한다면 포드 F-150 픽업 트럭도 문제가 없는 자동차. 저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 제가 포드 레인저하고 포드 F-150하고 또 포드 엑스페디션도 타봤어요. 타보던 자동차고 항상 문제가 없었어 아예. 그런데 그걸 갖고 서비싱 할 때 나는 거기에 계신 서비스 애드바이저하고 그 메카닉들한테 물어봐요. 포드에서 문제가 제일 없는 자동차가 뭐냐? 어떤 자동차는 문제가 제일 많냐? 문제 제일 없는 자동차? 네가 갖고 있다. 포드 레인저. 이거는 아예 고장이 없다. 그냥 오일 교환만 하고 냉각수만 교환하고 미션 오일 뭐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뭐 끝이다. 포드 F-150 그리고 또 포드 엑스페디션. 하지만 엑스페디션보다 포드 F-150하고 포드 레인저. 반면으로 포드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자동차들은 대부분 포드 토러스, 포드 머스탱 이런 자동차들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거는 제가 메카닉들과 대부분 자동차 기다리면서 쉬는 메카닉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뭐 커피도 한 잔 사주고 이야기 나눴을 때 결과지만 또 그분들이 제일 많이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거기 직원들이지만 메카닉들은 거기에 그 회사에 서포트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실제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고, 저는 실제적으로 운전을 해본 자동차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증인합니다. 자, 또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 또 여기서 나한테 야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토요타 픽업 트럭 타코마, 그것도 4기통 베이스 모델 문제 없어요. 4기통 베이스 모델은 2,300만 원 주고 23,000불 주고 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뭐 자동차 진짜 1, 2년 있다가 팔면은 돈 떨어지겠죠. 하지만 진짜 10년을 타고 운전하고 하면 문제가 없어. 고장이 안 나. 그것도 4기통 진짜 파워는 시달리지만 문제가 없어. 그러고 또 거기서 또 V6도 괜찮아요. 하지만 트럭 살 때는 깡통 사는 게 최고인 게, 트럭의 용도가 뭐냐, 이건 짐 같은 거 싣고 다닐 수도 있고, 뭐 내가 서핑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수리할 때 뭐를 싣고 다니건 지금 비싸요 처음부터. 하지만은 베이스를 대부분 한 26,000불에서 27,000불 선이지만 연말에 사게 되면은, 이 자동차들은 DC를 안 해주면 연말에 사게 되면은 그 사람들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새 연도식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 돼서 싸게 살 수 있어. 한 23,000불에 사면은 그 자동차는 진짜로 10년 있다가 팔더라도 아마 한 15,000불, 16,000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로 문제 없는 자동차, 또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인정해 하셔야 되고, 일본 자동차들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뭐 도요타나 렉서스나 뭐 똑같은 차고, 혼다 괜찮죠. 수바루도 괜찮습니다. 수바루 자동차는 도요타가 몇 년 전에 아주 큰 그거를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토요타 테크놀로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자동차들 많아요. 그 자동차들은 이쁘게 생기지도 않고 솔직히 못생겼지만, 수바루 못생겼는데 그런 차예요. 맨 처음에 봤을 때 아유 이거 안 이쁘네. 하지만 안 이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못생겨지지 않고 그냥 정이 드는 그런 자동차들 있잖아요. 그냥 무난한 차네. 근데 문제가 없어. 수바루. 형,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독 미국 차는 훅 떨어지던데요. 그냥 캐딜락, 크라이슬러. 그럼 미국도 똑같아. 훅 떨어져요. 미국도 똑같아. 1년 있으면 그냥 쭉 떨어져요. 미국도 똑같아. 근데 사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해외 수입차 살 수 있는 게 그나마 저렴한 가격에 탈 수 있는 게 미국 차거든. 왜냐면 미국하고 옛날부터 어그리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 텍스, 그 세금 이런 게 덜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들은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대에서 6천만 원대 충분히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는데, 그만큼 또 미국 자동차들은 많이 만들었고, 미국에서 이렇게 가격이 그만큼 많이 떨어져. 도메스틱 자동차는 미국은 다 떨어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미국 자동차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떨어지는 데는 미국하고 한국. 왜? 이거예요. 사실은 내가 쉽게 갖출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내가 아까 그랬잖아. 한정판은 왜 비싸죠? 이게 귀하니까. 근데 귀하지 않고 아무 때나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언제나 살 수 있게 느껴지는 차들은 그게 차이점이에요. 미국 자동차들은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고 온 세계 전 진짜 많은데, 그리고 또 가격이 세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우리나라 차랑 비슷할 정도로 가격이 쭉쭉 떨어지고, 그리고 또 다 미국 차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미국 자동차들 문제 있는 자동차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걸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돼요. 독일 자동차도 엄청 잘 만들었고 일본 자동차 엄청 잘 만들었고 요새도 우리나라 자동차들 몇 개는 진짜 잘 만들기 때문에 잘 만들고 문제 없는 자동차들은 가치가 많이 안 떨어지지만 문제 있는 자동차는 역사에 많이 찍혀있기 때문에 bad image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이게 자동차들이 많이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안 팔리면은 연말에 자동차가 가격을 30% DC에서 팔고 이런 자동차들은 나중에 중고차를 어떻게 팔아요? 새 차를 20% DC에서 파는데 중고차는 그러면 50% DC에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페라리나 포르쉐 이런 애들은 보면은 대부분 알다시피 포르쉐 SUV는 떨어져요. 마칸 알죠? 맞아요. 보면은 엄청 떨어지는데 왜? 포르쉐가 지어진 역사와 헤리티지와 인지도는 그런 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911 보면은 많이 안 떨어져. 그 다음으로 케이맨 많이 안 떨어져요. 박스는 좀 떨어져. 그런데 이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포르쉐는 어느 차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 911이 아니야. 케이맨이 아니고 카얀하고 마칸하고 얘네들이 돈을 다 벌어주고 제일 많이 팔리는데 많기 때문에 확 떨어지는 거고 911 얘네들 많지 않기 때문에 훅 안 떨어지는 거야. 또 911은 되게 신기하게 911 팔로워들이 있기 때문에 5년 훅 떨어졌다가 요렇게 있다가 한 10년, 12년 지난 다음에 또 조금 올라가. 특히 귀한 모델들 GT 자동차들은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벤츠 S클래스 많이 만들고 그런데 또 끝에 보면 너무 비싸니까 또 사람들 많이 사지 않고 끝에 보면은 되게 깎아서 많이 팔고 자구아르도 그렇고 BMW 7시리즈도 그렇고 되게 그래요. 그 많이 안 비싼데도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차들은 사면 한 석 달 있으면 한 20-30%가 그냥 뚝 떨어져. 왜냐면 석 달 있으면 고장 나니까. 그저 프랑스 자동차 내가 프랑스도 역사가 깊어요. 뭐 솔직히 해서 푸조 하면 옛날에 보는 랠리 클래스에서 푸조요. 그리고 르노 보면 레이카르이라는 데서 그 장초도 옛날에 랠리에서 해갖고 다 푸조 하면은 푸조하고 르노 하면 되게 그런데 시트로엔도 에어 서스펜션 옛날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짜 그건 몇십 년 동안 그게 있었던 거. 하지만 문제가 많아. 프랑스는 패션이야, 향수야. 자동차는 좀 아닌 것 같아. 이태리는 패션이야, 향수야. 하지만 자동차는 역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오케이. 하지만 프랑스는 조금 좀 문제점들이 많은데 뭐 요새는 뭐 르노하고 닛산하고 통합됐고 한 다음에 또 뭐 다른 회사들하고 통합하고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른 기술을 쓰겠지만도 문제성이 좀 많은 차들이에요. 프랑스 자동차 저번에 그 문제 많은 차, 이 피에르 자동차에서 왜 프랑스 차는 말 아예 안 꺼내셨어요? 꺼낼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4개월 있다가 푹 떨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2달 있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냥 지금까지 돈 주고 프랑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우와. 근데 이쁜 자동차도 있어. 뭐 206이나 뭐 옛날 자동차들, 옛날 프랑스 자동차 이쁜 자동차도 많은데 사고 싶지가 않은 게 이게 어떻게 옛날 자동차 조립해 놓은 거 보면 이거 뭐 퓨즈 박스나 뭐 이 로케이션이 되게 그냥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놨어. 야매라고 말할 것보다도 좀 그런데 프랑스는 역시나 패션, 향수, 그 느낌. 근데 자동차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생긴 자동차 월드컵도 열어요. 못생긴 선수 월드컵은 내 생각인데 예전 다 이길 것 같은데.